저희가 얼마 전에 이 누누 감독 탈곡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경기 보니까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 왜 누누 탈곡기를 2번 하느냐? 그것은 2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 네. 이 사람 이게 약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이 사람이라고 하나요? 아, 누누 감독이라고 하라고? 이 사람. 네. 네. 좀 근데 묘한 This person. 네. 이 this person은 되게 묘한 감성을 주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이브스 때 제가 이 사람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 되게 얘기 많이 했었죠. 감독 스타일이 이렇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토트넘 이제 부임할 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 네.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 감독 이제 누누가 이제 토트넘이라는 더 아무래도 국내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팀으로 가면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시 좀 점화가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명철이 얘기했던 내용이다. 아니면 뭐 이제 누누의 단점에 대해서 저를 좀 참고해 주신다는 분들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이렇게 제 분석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쨌든 토트넘 경기니까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윤이 형도 봐야 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고통받고 있거든. 고통받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나도 심지어 고통받고 있어요. 경기를 보면서. 그래서 이거 참 뭐 분석이 맞아가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좀 틀리는 상황도 있었으면 좋겠다. 누누도 이제 좀 토트넘 맡아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 정도로 경기를 볼 때 여러 생각이 드는 이유는 경기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누누의 경기력이 그만큼 그렇다는 재미가 거죠. 없어. 그래, 재미가 없으니까 딴 생각을 하게 돼. 아니 뭐 이제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제 로마 경기 했거든요 어제. 근데 이제 물론 상대가 체스카 소피아 이제 불가리아 팀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팀이긴 그렇죠. 했어요. 근데 재밌더라고. 나 사실 무리뉴 경기 난 토트넘 때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로마에서 확실히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엄청 재밌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축구를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뭐 어쨌든 대신에 누누는 무리뉴의 토트넘 때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네. 그게 좀 문제인데 자 횡보를 보겠습니다. 개막 후 리그 3연승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1승 1패 그래서 일단 진출을 했고 본선에 근데 이제 펠리스전에 0대3 패배 그렇죠. 이후에 이번 스타드렌전 2대2 무승부. 그래서 지금 2경기 연속 무승이고요. 스타드렌은 지금 리그왕 성적이 1승 2무 2패로 11위예요. 경기당 슈팅 시도가 지금 꼴찌고요. 그만큼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은 팀입니다. 당연히 안 좋겠고.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이걸 2대2로 어쩌면 자칫 질 수도 있었다는 점. 그 확률도 있었다는 점에서는 좀 찜찜한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용 보면 일단 2대2잖아요. 근데 두 골 다 운있게 많이 따른 골들이었어요. 자, 하나는 자책골이었죠. 네. 또 하나는 상대가 볼 처리 미스를 범하면서 호이비에르가 결국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1대2로 지고 있다 2대2가 된 순간이었고 자, 이런 특징이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두 번째는 너무 적은 슈팅 시도. 이 슈팅 시도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공격에 나가는 어떤 이 상황 기회가 많지 않았다라는 건데 해리케인 각도가 좀 완전치 않을 때도 웬만하면 슈팅을 많이 때리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무각슛을 이제 케인이 때리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케인 보면서 우리 여기서도 때리네. 와 여기서도 이렇게 과감하네. 근데 그 슈팅이 분위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위협을 주어서 진짜 어쨌든 상대에게 경각심을 주거나 혹은 진짜 들어가거나 뭐 이런 장면들을 보는데 근데 그 천하의 케인마저도 우리가 리그 경기 때 펠리스전에 박스한 뭐 슈팅이 아예 없었다면서요. 아예 그 슈팅 자체가 없었다면서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케인도 그렇게 슈팅을 하지 못할 정도로 토트넘의 공격 패턴이 공격 빈도가 상당히 적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양 윙어가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모라도 지금 부상이고 베르바인 역시도 베르바인이 사실 이제 대표팀 경기 뛰고 와서 이제 부상 이슈가 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무리하게 복귀를 시켰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 사실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또 부상이죠. 또 부상을 당했죠. 네. 여기 이제 손흥민 선수도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좌우 날개에 대한 고민이 또 생겨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적은 슈팅 시도의 문제는 윙을 탓할 게 아니에요. 이 적은 슈팅 시도를 탓할 때는 미드필드의 위치를 탓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선수를 탓하는 게 아니고 전술적으로 위치를 잡아주는 걸 탓하는 건데 그렇죠. 너무 내려가 있어요. 삼선이 빌드업을 할 때 너무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 경기 보면요. 스타드렌이 압박을 하기보다는 좀 물러섰고 그래서 이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방해하는 선수는 그냥 원톱 공격수 1명 정도? 이외에는 숫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보통의 팀들은 상대 원톱이 압박을 하면 센터백 2명이 그냥 빌드업을 하거나 그 센터백의 빌드업 능력이 아쉬운 팀들은 미드필드 1명 내려서 1대3으로 충분히 후방 빌드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빌드업을 계속 경기를 보면서 좀 봤는데 한 명이 압박을 하는데 후방에 무슨 6명이 서 있어요. 지들끼리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모아뒀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울브스 때는 어쨌든 울브스는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을 쭉 줄 세웠을 때 저는 딱 절반 정도라고 봅니다. 절반은 울브스보다 강하고 절반은 울브스랑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강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비슷하거나 약하고 이 느낌이라고 딱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려서 있는 경기가 많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사실 토트넘은 얘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하면은 이거는 선수 상황 낭비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미드필드를 너무 내려섰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 압박이 어떻든 일단 숫자가 너무 후방이 많으니까 전방 숫자가 줄어들면서 공격을 나갈 때 수비가 견제를 받는 일이 많아지죠. 특히나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는 경기가 더 답답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그러니까 공격 루트는 측면만 가게 돼요. 숫자가 적은데 그 적은 숫자가 중앙에 들어와 버리면 아예 전부 다 고립이 되어 버리니까 압박을 피해서 이들이 측면의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면 볼은 측면으로만 갑니다. 네. 이 경기를 보다 보면 이래서 아다마를 원하는구나 이 느낌을 받게 되는 이 장면들이 많거든요. 측면으로만 볼이 가니까 또 토트넘 그리고 누누가 맡은 팀은 볼을 전개할 수 있는 수단이 선수의 개인 기량 이외에는 부족하니까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후방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 위쪽으로 볼을 전개시키거나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 있는 숫자가 너무 적고 그러면 결국 측면으로 가는데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건 개인 기량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다마를 왜 원했는지는 알 것 같다. 결국 아다마가 없는 우이브스를 보는 것도 위협적이지만 아다마가 없는 누누를 보는 것 또한 긴장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슈팅 많이 때리는 케인도 결국 슈팅을 좀 못 때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자 누누 축구의 비전이 부족해요. 저는 이게 결국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한번 느껴야 될 단점 중에 하나라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팀이 수비에 내려앉는 것 또 이 밸런스를 잡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 여기에 득점 이후에 라인을 내리는 모습까지 무리뉴 때와 비슷합니다. 무리뉴의 토트넘 때와 비슷하죠. 결국 시즌 초반 좋은 것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도 맞아. 그때 막 1위 해가지고 뭐 토트넘 진짜 리그 우승하냐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래서 첼시, 토트넘, 리버풀 우리가 작년 12월에 종우 형이랑 같이 셋이서 우승 설레발 영상을 찍었고 셋 다 추락했죠. 셋 다 우승하지 못했죠. 네. 우승은 어우맨. 우승은 어우맨이야. 웨스트였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팀이 결국 이제 무리뉴 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결국 이제 내려선 상황에서 내려서니까 수비가 내려가 있으니까 위기 상황에 자꾸 두들겨 맞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축구는 원래 레비 회장이 선호하는 축구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되고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과도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되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나요? 결과가 좋으면 좋아하죠. 근데 결과가 안 좋잖아. 근데 나는 모르겠다. 이거는 개인 성향인데 나는 결과가 막 좋아도 이렇게 축구 재미없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별로예요. 근데 이런 목소리가 다수 있어요. 왜냐면 그 2004년 K리그 때 최순호 감독 포항이 그때 챔피언 결정전 가서 준우승까지는 했잖아요. 그때 전기리그인가 후기리그인가 아마 1위 찍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포항 팬들이 야 우리 기본적으로 공격 축구하는 팀인데 너무 수비적으로 한다 축구. 그래서 그때 반응이 되게 안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그 파비오 카펠로도 레알 마드리드 있을 때 사실 팀 색채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경질을 당하게 됐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리고 토트넘은 리그 위상이나 이 팀이 지금 현실적으로 목표를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유로파인가요? 아니죠. 챔피언스리그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리그 우승 리그 우승까지는 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리그 우승은 너무 경쟁 구도가 빡세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란다. 나중엔 해야죠. 나중에 언젠간 해야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팀에서 이런 내용을 가진 축구를 한다? 저는 애초에 그러니까 누누 감독 선임 될 때부터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축구적인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이건 토트넘이 지향하는 바랑은 거리가 너무 멀다. 그렇죠. 비전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이대로면. 그러니까 누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너무 좀 갑갑한 상황이고 자 여기에 이제 부진의 이유들을 몇 가지 좀 한번 찾아보죠. 일단 손흥민의 부재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크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측면에서의 개인 기량으로 풀어 나오는 것이 결국 누누 감독의 공격 스타일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개인 기량에 있어서 넓게 움직이고 또 라인을 뭔가 당장 깨부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내려앉게 만들 수 있는 혹은 자기 쪽으로 수비를 잡아당길 수 있는 손흥민의 존재가 개인 기량으로 공격을 풀어낼 때는 정말 필요한 일인 거죠. 근데 손흥민이 지금 빠져있고 그러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확실히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생각이 들어요. 볼을 받을 때 움직임이 덜하고 좀 정적으로 볼 순환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상대가 대응하기도 그만큼 쉬워지는 거죠. 이런 아쉬움이 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손흥민의 부재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토트넘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누의 문제 이외를 찾아봤을 때 선수단에 플레이메이커가 없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위로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크리스티안 에릭센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좀 연결고리 역할이 되어준다면 참 좋겠지만 결국 이제 선수단의 딜레마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활동량이 많으면 이상하게 투박해요. 맞아, 투박한 선수들이 있죠. 근데 활동량이 좋으면 또 기술력이
부족하고 네. 이거는 똑같은 얘기죠. 활동량이 적으면 또 기술이 좋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은돈벨레를 예시로 들면 기술은 좋은데 기술은 뭐 나쁘지 않은데 활동량이 떨어지기 그리고 때문에. 이 선수 뭐 수비 가담 너무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좀 기용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또 로셀스의 경우에 또 잔부상이 많으니까 좋은 선수지만 이것 또한 어쨌든 확실한 어떤 주전으로 뭔가 내세우기에는 자꾸 불안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3선에서 1선 사이에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선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런 그쵸. 선수가 있다면 훨씬 더 경기력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누누의 울브스가 무티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우 심각하죠. 그럼 진짜 큰일 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역습 원툴 팀. 그래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무티뉴라는 존재가 꽤 크게 작용이 됐는데 토트넘에도 결국 예전에 근데 무티뉴 토트넘하고 링크 찐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네. 못 왔으니까. 예전에 그 빌라스 보아스 있을 때였을 거예요. 막 무티뉴 되게 찐했었는데 어디 포르투에서 금액을 높게 불렀던가 뭐 그래가지고 거절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공격 수비, 미드필드, 특히 미드필드 공격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누누의 팀은 기본적으로 미드필드가 후방에 쳐져 있기 때문에 그럴 시에 위쪽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누군가가 우수하게 할 수 있어야 그 선수의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누누 팀의 빌드업이 좀 더 다양하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감독이 누누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경기력을 막 기대할 수는 없지만 풀매가 있어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손흥민도 돌아와야 되겠고 플레이메이커의 부재를 토트넘이 어떻게 극복할지로 봐야겠고 네. 누누는 아마 지금까지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그 울브스 때 누누를 깠던 저 내용들이 계속 좀 점화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영상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